30년 세월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게 해줬더니 돌아온 건 가슴팍에 꽂히는 비수 한 자루였습니다. 남편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은퇴식 날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았고 평생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죠.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헌신적인 조강지처가 이토록 잔인한 사냥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1990년대 그 치열했던 시절 정숙 씨와 종식 씨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종식 씨는 그 덕에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 소리를 듣게 됐죠.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남편 종식 씨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당신 요새 왜 그렇게 밖으로 돌아? 몸이라도 안 좋은 거야? 정숙 씨의 걱정 어린 물음에 남편은 획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입니다. 아, 시끄러워. 당신이 사업을 알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해.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엔 기미가 가득한 아내를 종식 씨는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의 냉대 속에서도 정숙 씨를 유일하게 위로해 준 건 30년 지기 절친 영자였습니다. 정수가 남편들 다 그래. 힘내. 라며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친구. 하지만 어느 늦은 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정숙 씨의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빌딩 4명이로 넘겼어. 이제 그 할망구 내쫓을 날만 남았네. 발신인 이름은 내 사랑. 하지만 정숙 씨는 그 프로필 사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바로 오늘 낮에도 자신과 커피를 마셨던 30년 지기 영자였던 겁니다. 믿었던 남편과 분신 같던 친구가 내 인생을 통째로 도려내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서재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남편 종식 씨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쌓인 가구 하나까지 정숙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숙 씨가 누른 금고 비밀번호는 바로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열린 금고 안에는 수십억 원대 부동산 등기권 리증과 남편의 비자금 통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로 삐져나온 낯선 봉투 하나가 정숙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봉투 안에는 남편과 영자가 지난 5년간 찍은 해외여행 사진들. 그리고 영자에게 주는 은퇴 선물이라 적힌 빌딩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번 돈이 고스란히 배신자의 화려한 노후 자금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할망구라 비하하며 은밀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는 대신 아주 차갑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 찍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샤워를 마치고 나온 종식 씨가 머리를 말리며 서재로 들어온 겁니다. 당황한 기색도 잠시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봤으면 잘 됐네. 어차피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당신 그동안 나 덕분에 사장 부인 소리 들으며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그만 영자한테 내 자리 돌려주고 나가.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30년 세월을 함께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나가라니요. 정숙 씨는 남편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작게 읊조렸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가줄게요. 대신 내가 나갈 땐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빈손으로 안 나가면 어쩔 건데. 법대로 해. 이 회사도 이 집도 다 내 이름이야. 과연 그럴까요? 종식 씨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30년 전 시장에서 장부를 쓰던 실력을 단 한 번도 녹슬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정숙 씨는 다음 날로 곧장 남편이 가장 신뢰하던 세무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편도 모르는 진짜 장부의 존재를 넌지시 흘리는데 정숙 씨의 이 서늘한 복수는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숨겨둔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뜨거운 불길은 겉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제 밑에서 소리 없이 달궈진 숯불인 법입니다. 정숙 씨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남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거대한 함정을 파는 소리였던 거죠. 종식 씨는 그것도 모른 채 영자와 함께 새집에 들어갈 이태리제 가구를 고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30년 조강지처를 내쫓고 맞이할 폼나는 노후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자기야, 그 할망구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대. 괜히 시간 끌어서 우리 계획 망치는 거 아냐? 영자의 콧소리 섞인 질문에 종식 씨는 기세등등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평생 나 없으면 굶어 죽을 줄 아는 여자야. 몇 푼 쥐어주면 알아서 나갈 테니까 우린 그 빌딩 임대 수익으로 세계 여행 갈 준비나 하자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정숙 씨가 30년 동안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고 남편 회사의 격리를 도맡으며 써내려간 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법을 어기며 빼돌린 비자금 리베이트, 그리고 세금 탈루의 모든 증거가 담긴 지옥의 명부였던 것이죠. 정숙 씨는 세무사를 만난 뒤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와 함께 30년치 비밀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변호사는 장부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네요. 사모님, 이건 남편분을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폭탄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숙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괜찮냐고 물으시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저 사람이 내 친구랑 내 인생을 도둑질할 때 이미 우리는 남보다 못한 괴물이 된 거예요. 터뜨려 주세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자, 이제 남편 종식 씨의 은퇴 기념 파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하객 앞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박수받을 그 자리가 사실은 정숙 씨가 정성껏 마련한 사회적 사형 집행장이라는 사실을 종식 씨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은퇴 파티 당일 남편이 금색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을 때 정숙 씨는 안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숙 씨가 집을 나서기 직전 식탁 위에 올려둔 건 이혼 서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종식 씨를 기절초풍하게 만든 그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비싼 샴페인 기포가 터지듯 종식 씨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그는 자수성가한 덕장으로 칭송받으며 생애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아내 정숙 씨 대신 보란듯이 붉은 드레스를 차려입은 영자가 미래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종식 씨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거추장스러운 조강지처도 치웠고 돈과 사랑을 모두 가졌으니 인생 참 성공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종식 씨가 집을 나서기 전 식탁 위에서 본 그 마지막 선물은
평범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자가 남편 몰래 다른 젊은 남자와 찍은 적나라한 사진들, 그리고 남편의 돈을 빼돌려 그 남자에게 바친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정숙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배신한 영자가 사실은 남편의 돈까지 배신하고 있었다는 그 지독한 먹이사슬을요. 파티가 절정에 달해 종식 씨가 은퇴 소감을 발표하려 마이크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영상 대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남편과 영자의 불륜 대화, 녹취록과 비자금 세탁 과정이 담긴 장부들이 슬라이드쇼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고 영자의 얼굴은 붉은 드레스보다 더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이게 대체 뭐야? 당장 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종식 씨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키는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국세청 조사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지난 30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진짜 장부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구석 정숙 씨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그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남편과 도망치려다 붙잡힌 영자를 향해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종식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영자가 종식 씨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멍청한 노인네야. 내가 다 뒤집었어. 난 모르는 일이라고. 30년 우정과 사랑이 단 1초 만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순간.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영자에게 건넨 또 다른 서류 한 장. 그걸 본 영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정숙 씨가 영자에게 준비한 진짜 지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닥에 주저앉은 영자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장과 형사 고소장이었습니다. 종식 씨가 영자에게 넘겨줬다던 그 수십억 원짜리 빌딩 알고 보니 그건 애초부터 종식 씨의 단독 명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정숙 씨가 10원 한 장 아껴 세운 법인 명의였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바로 정숙 씨 본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멋대로 넘긴 서류는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자를 더 절망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종식 씨의 돈을 빼돌려 극진히 모셨던 10살 연하의 애인 민수 씨의 정체였죠. 영자가 울먹이며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신 거절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숙 씨가 영자의 곁으로 다가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내가 사랑한다던 그 민수 씨 말이야. 참 성실하더라.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입금 내역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나한테 가져다 주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 그렇습니다. 영자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는 사실 정숙 씨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자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영자는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것도 모자라 친구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종식 씨는 그제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나를 홀린 거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정숙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오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챙그랑하고 잔이 깨지는 소리는 30년 썩은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남편은 감옥으로 상간녀는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정숙 씨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상자 하나 때문이죠. 그 상자 안에는 종식 씨와 영자가 30년 전, 아니 정숙 씨와 종식 씨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숨겨왔던 더러운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과연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정숙 씨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든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텅 빈 집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침대 밑에서 꺼낸 그 낡은 나무 상자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와 30년도 더 된 일기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 첫 장을 넘긴 순간 정숙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엔 30년 전 정숙 씨와 종식 씨가 맞선을 보기도 전에 날짜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1994년 5월. 영자야 조금만 참자. 그 집 딸이 시장통에서 돈을 꽤 모았단다.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해서 미천만 잡으면 우리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정숙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 종식 씨와 절친 영자. 두 사람은 단순히 최근에 바람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은 연인이었고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던 정숙이라는 여자를 성공을 위한 발판, 즉 인간 디딤돌로 삼기로 공모했던 겁니다. 정숙 씨가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번 돈으로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고 잠 줄여가며 뒷바라지하는 동안 두 사람은 뒤에서 비웃으며 정숙 씨의 고열을 빨아먹을 궁리만 했던 것이죠. 정숙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일기장을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툭 하고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갓 돌을 지난 듯한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종식 씨와 영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날짜와 함께 우리 아들 첫 생일이라는 글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죠. 정숙 씨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숙 씨와 종식 씨 사이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당신 몸 고생시키기 싫어서 아이는 천천히 갖자며 다정하게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건 다정함이 아니라 영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정숙 씨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일기장을 찢어발겼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타인의 자식을 키우기 위한 머슴 노릇이었다니요. 하지만 그 순간 정숙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힌 낯선 이름과 주소. 그것은 남편이 영자 몰래 따로 관리해온 진짜 비자금과 영자도 모르는 또 다른 여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 종식 씨의 배신은 영자에게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영자를 배신하고 정숙 씨를 이용했던 종식 씨는 이제 영자마저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던 거죠. 정숙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이제 복수의 대상은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기만한 이 모든 추악한 인간들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과연 정숙 씨가 찾아간 그 주소지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정숙 씨를 또 어떤 지옥으로 인도하게 될까요? 지옥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숙 씨가 일기장에서 찾아낸 주소는 서울 변두리의 아주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남편 종식 씨가 매주 지방 출장을 핑계로 들락거렸던 곳, 영자마저 모르게 숨겨둔 그만의 은밀한 요새였죠. 정숙 씨는 차갑게 식은 심장을 부여잡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형님. 문을 열고 나온 여자를 본 순간 정숙 씨는 자지러질 듯한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10년 전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갈 처지라며 정숙 씨가 직접 장학금을 대주고 취업까지 시켜줬던 먼 친척 동생 미란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절친 영자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아내가 아끼던 친척 동생과는 또 다른 살림을 차려 이중 삼중의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종식 오빠 지금 없는데. 미란의 뻔뻔한 말투에 정숙 씨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거실에는 종식 씨가, 정숙 씨에게는 사업상 필요하다며 사지 못하게 했던 고급 안마의자와 명품 가방들이 즐비했습니다. 정숙 씨가 시장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내며 번 돈은 영자의 빌딩뿐만 아니라 이 어린 여자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도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죠. 정숙 씨는 미란의 뺨을 때리는 대신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미란아, 내가 오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 지금 세무조사에 횡령으로 감방 가기 직전이야. 4명의로 된 이 집 이 차들. 그거 다 작물로 잡힐 텐데 너 감옥 갈 준비는 됐니? 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오빠가 다 책임진다고. 정숙 씨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종식이는 이미 영자라는 여자한테 전 재산을 다 넘겼어. 넌 그냥 시간 때우기용 장난감이었을 뿐이야. 정숙 씨는 당황하는 미란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넵니다. 남편이 이곳에 숨겨둔 진짜 비밀 장부와 해외 계좌의 비밀번호를 넘기면 미란만은 처벌에서 제외해주겠다고 말이죠.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면 가장 먼저 동료의 목을 치는 법입니다. 미란은 주저없이 안방 침대 뒤쪽 벽을 뜯어내고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종식 씨가 영자조차 모르게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수십억 원대 무기명 채권과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보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30년 세월이 여기 다 묻혀 있었구나.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을 감옥으로 보낸 정숙 씨는 이제 영자와 미란, 두 배신자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최후의 함정을 설계합니다. 과연 정숙 씨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가장 고통스러운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과응보.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긴 듯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정숙 씨는 미란이 넘겨준 무기명 채권과 해외 계좌 내역을 들고 마지막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영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구치소 면회실이었죠. 먼저 마주한 건 영자였습니다. 한때는 분신 같던 친구, 이제는 초췌한 수의 차림으로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정숙 씨는 서류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영자가 남편 몰래 빼돌렸던 돈을 미란이 가로챘다는 허위. 제보와 영자의 애인 민수가 사실은 정숙의 사람이었다는 확약서였죠. 영자야, 내가 가졌다고 믿었던 그 빌딩, 그리고 그 남자. 처음부터 내 손바닥 아니었어. 넌 평생 감옥에서 내가 배신한 우정의 무게를 견디며 살게 될 거야. 영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정숙 씨는 미련 없이 다음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수갑을 찬 채 덜덜 떨고 있는 남편 종식 씨가 있었죠. 여보, 정수가. 미란이 그년이 다 알고 있었어. 나 좀 꺼내줘. 종식 씨의 애원에 정숙 씨는 비로소 선글라스를 벗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실한 시선이었습니다. 종식 씨, 당신이 미란이네 안방 벽에 숨겨둔 채권들. 그거 내가 다 찾았어. 그리고 당신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 말이야. 영자가 다른 남자랑 나와서 당신한테 덮어 씌운 거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여기 있네. 종식 씨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기만하며 살았던 남자가 정작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피부치라고 믿었던 희망까지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조강지처의 눈물은 마르면 독이 되고 그 독은 배신자의 가문을 뿌리째 썩게 한다.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훔친 자는 재물을 얻으나 사람의 인생을 훔친 자는 제 영혼을 잃으리라. 종식 씨는 이제 영혼조차 쉴 곳 없는 영원한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정숙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환수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사장 부인의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소매를 걷어붙인 그녀의 얼굴엔 30년 전엔 없던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이제야 비린내가 가시고 4살 냄새가 나네. 라며 웃는 그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당당해 보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지옥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선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